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윤가피입니다. 오늘은 하 소장님 모시고 그리고 권순욱 논설위원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확실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레전드 에피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저는 권순욱입니다. 소개도 안 시켜줘. 알아서 할게요.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야당발 정계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봐. 즐겁게 보면 되죠.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이합 집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 딱히 좋을 것도 딱히 나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이죠. 결론을 내리고 가는데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헌정사상, 제가 헌정사상이라는 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헌정사상 이것보다 재미있는 정계 개편 관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정계 개편은 90년도 3당 합당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정계 개편을 당해버렸잖아. 그렇죠. 항상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요. 분리했고 그 뒤로 이제 또 괜찮았던 정계 개편은 DJP 연합. 네, DJP 연합이 있었죠. 정계 개편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크게 그런 정계 개편, 정치 질서를 판을 크게 흔들 만한 정계 개편은 사실 없었어요. 요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가 창당을 한 적이 있었죠. 공천에서 한번 발린 다음에 두 번 정도 창당을 한 것 같은데 찢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뭐 이런 형태의 작은 정계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게 찢어져도 재미가 없는 게 쩍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쩍 벌어졌잖아. 그래서 그 DJP 연합 이후로는 그래도 상당히 뭔가 규모가 좀 있는. 네. 그렇죠. 네.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팟캐를 준비하게 된 게 일단 처음부터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솔직히 강 건너 불고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탄다 라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 재미도 있고. 사실 야당발 정계 개편은 예전에도 그 하 소장님 출연했을 때 한번 우리가 예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나?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맞아. 자세하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저쪽은 선거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어그로가 겹쳐져서 대단한 혼란이 일어난다. 그건 불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했지. 그래서 따라서 해당 주제는 그냥 여기서 빼버리고 그냥 니네 정계 개편이 순조롭다고 쳐줄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먼저 그 정계 개편의 대략적인 왁구가 어떻게 됩니까? 왁구는 뭐 바른정당하고 국당하고 합치는 거. 네. 그죠? 지금 그게 제일 핵심이죠. 네. 거기 막 눈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극중주의 다당제를 엄청난 정치적 가치로 떠들던 안철수가 당 숫자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진짜 개그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도 얘는 그냥 한번 단어에 꽂히면 그냥 아무 정황이나 막 써버리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승민하고 막 이렇게 말을 다투다가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니? 얘기하기도 너무 무서워. 이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가 일어나면서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을 줄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진짜 너무 바보라서. 병시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진짜 왜 이렇게 진짜 너무 바보 같냐. 근데 국방은 합쳐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계 개편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존의 몸부림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뭐 워낙 50% 지지율 달리고 있으니까 누가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거냐. 네.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네.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야당들이 합쳐진다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머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을 잘 보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순간 지금도 분열되어 있는데 각 야당들이 셋 다 분열되게 생겼어요. 6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측면에서 안철수 말이 또 맞네. 네. 그러네. 다당. 국당, 바당 정상적으로 합쳐지면은 정당 숫자가 줄어들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당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모든 당과의 조합이 각 당의 분당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국당하고 바당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럼 국당 찢어져요. 그렇죠. 바당도 찢어져요. 근데 자당하고 바당하고 하잖아요. 그럼 역시 그 경우도 찢어져요.
또 근데 자당하고 바당하고 했을 때 자당도 찢어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친박청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경우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복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조원진의 대한애국당입니다. 그쪽으로도 잘리면 어디 갈 거야. 그렇지. 미리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놨다. 조원진이. 오, 그 서청원, 최경환. 어디라도 가야지. 정치가 만들 거야? 네. 어. 그 무소속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잖아. 그래 대한애국당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가치인 친박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정계 개편이란 것은 그 야당들을 더더욱 잘게 찢어놓을 수가 있다. 갈등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재미있는 이벤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더더욱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에서 좀 제일 중심적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이노끼 대 역발산. 자, 안철수 대 유승민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왜 안철수를 낳았고 동시에 유승민을 낳았는가? 자, 이때 이 피를 토할 자 누구인가? 일단 두 선수를 좀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안철수는 애가 무식해. 무식하고 뻔뻔해. 그렇죠. 어그로를 잘 끌어요. 유승민은 애가 안철수 찜쪄먹게 교활해. 요 정도 프레임을 먼저 설정드리고 이야기를 영리하긴 시작하도록 하지.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쨌든 간에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만난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만났든지 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든지 뭐 바이버로 얘기했든지 어쨌든 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자 만난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물었으니까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너네들이 왜 보냐 진짜. 왜 만났을까요? 이상 동몽? 이상동몽. 동상 이몽이 아니라 이상 동몽. 꿈은 같아. 네. 뭐냐면은 저거를 내가 낼름 먹어서 덩치를 키워야지. 맞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죽도록 본 장면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지지율을 잡아먹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죠. 뱀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빙글빙글 먹으면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서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잡아먹으려고 하여튼 네. 만난 거겠지. 네. 하늘은 왜 저기 공명을 내시고 또 주유를 내셨습니까? 이거는 네. 공명과 주유는 둘이 합쳐가 적벽을 네. 깼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었죠. 야, 너가 둘이는 뭘 깰래?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둘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 병신력 대 교활력으로 싸웠을 때 누가 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병신력과 교활력이 부딪혔을 때 와, 우리 승부를 알 수 없다.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 승부는 사실은 누구나 다 승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 놈이 승복을 안 해요. 맞네. 이게 문제야. 아니, 이게 뭐 어려운 장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난 대선 토론 때 얘기예요. 그렇죠. 네. 대선 토론 때 안철수가 진짜 저기 준비한 갈고 가른 그 칼을 꺼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갚쳤습니까? 네. 그리고 MB 아바타입니까? 그러고 유승민한테 뭘 물었더라? 아무튼 뭐 이런 걸 물었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승민이 픽 웃고 그야말로 말로는 그랬지만 점잖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안철수 뒤통수 나왔다 그대로 후려갈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안철수가 완전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어버버버하고 그럼 와 진짜 뭐 진 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열패감 이런 거를 눈꽃만큼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끝나고 난 너무 해맑아. 그걸 보고 내가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전통 속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몰라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아, 맞아. 오해를 갈 수가 없어요. 후드로 패기는 진짜 유승민이 있는 대로 후드로 팼는데, 아무리 맞아도 안철수는 늘 해맑아. 네, 최종 결과는 알 수가 없다인데, 자, 현재까지의 이제 뭐, 겨우 1회전이 끝났을 뿐인데요. 네. 1, 2회전을 봤을 때, 누가 좀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으세요?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당연히 유승민이죠. 유승민이죠. 네, 맞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해야 될까요? 예, 예. 아, 이거는, 네. 모양, 아니, 이제 정치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협상에서 승패는 모양에서 결정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네. 이건데, 유승민이 권을 던졌잖아요. 네. 야, 너가 이거를 버리고 기어 들어와, 이겁니다.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죠? 예. 네. 첫 번째로는 호남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박지원을 버려라. 세 번째로는 햇볕 정책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버려라. 버릴 수 없는 것만 버리라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빨가벗고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라. 근데 참 안철수도 웃긴 게 안철수가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조장의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당과 바당이 통합을 하면은 20%의 지지율로 올라간다. 누가 봐도 바이어스를 잔뜩 이빨에 넣었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흘려가지고 분위기를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둘이 싸울 모델을 자기 혼자 다 만들었네. 자기만 땀 흘리면서 피곤하게. 그럼 유승민이 싹 기어 올라가지고 세 가지를 버려 임마. 일단 자기 마음을 들켰어요. 정치는 원래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또 하나가 진짜 웃긴 소리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은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식으로 지 혼자 막 애가 달아가지고 현재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어린애처럼 들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얻어맞은 거죠. 안철수는 지금 이미 국당 바당 합당 이후를 지금 막 자기 환상 속에 이미 그 세계를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고 전문 용어 생각만 해도 네. 와 이제 60석 되고 그렇지. 거기 이제 자기 당 대표 되고 대통령 야, 되고 씨,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거야. 뭐 네. 그런 환상 속에 네. 빠져 있는 거지.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몸신으로 쓴다고 하죠. 아이고 너무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자, 유승민이 안철수한테 세 가지를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네. 왜 그래. 버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좀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해설을 해줍시다. 유승민이 그래도 그 정치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짬밥 무시 못해요. 나름의 그 정치 철학이 있어. 네. 그리고 그 철학에 맞는 정책도 갖고 있고 자기 기준에 맞는 조건을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햇볕 정책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맞아요. 햇볕 정책의 상징인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은 안철수의 상황이야. 자기가 상황을 모실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야, 너 들어오려면 네. 걔 떼고 들어와. 네. 이거거든. 유승민이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좋아요. 진짜 장난이 좋은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단 철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도 아니 뭐 나라도 그러겠다 싶은 게 상대가 안철수잖아. 예. 그 안철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예전 저 정신세계 에피소드 한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 에피소드로 하나를 얘기를 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확신은 못 하는데 대선 때 이명박 당선될 때 그 캠프에서 이동관이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걸 목격한 A의 증언에 따르면 에쿠스에서 내렸대. 기사 있는 에쿠스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캠프 앞에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그때 있는 어떤 그 아저씨 한 명한테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하면서 봉투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까지 이명박 캠프 내에서 공보 라인을 갖다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모양대로 하면은 이 공보 라인에 있던 사람이 그 봉투를 받는 순간에 뭐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봉투를 확 던져버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이동관이 뭐 얼렁뚱땅 이렇게 뭐 도망가는 모양이 되는데 이 돈을 받아버리면 쫄기가 되는 거지? 쫄기가 되는 거야. 이 모양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들은 말로는 이 양반이 그걸 얼떨결에 받아버리고 말을 못한 거야. 스타일 구겼네. 그 타임에. 졸게 되는 거네. 가불관계가 정해져 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때 당시로 이런 게 그냥 그 순간에서의 문제이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게 바로 권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왕자의 게임에서 늘 나오는 말이죠. 철왕자의 권위는 사람들이 철왕자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만 나온다고. 거기에 철왕자에 아무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바당국당에서 국바당 이 통합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는 다당거리고 있고 유승민은 호남 햇볕 정책 박지원 버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권력 관계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 외에도 유승민도 남는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합당 과정에서도 자기 핵심 지지 계층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요 단 한마디로.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내 딜 상대는 네가 아닌데? 라는 의미입니다. 뭐냐? 나는 저기 홍준표랑 더 큰 딜 할 건데?
그러니까 너는 내 딜에 잠깐 끌려와 있는 거야. 쩌리. 그렇죠. 양쪽을 애태우게 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국당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싸워. 싸워. 분열된 적을 상대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끼리 한번 박차지게 싸워 이러는 거고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안철수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야 이 병신아 하면서 버럭 화를 냈으면 그럼 또 얘기가 되지.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이제 동등선상에 나와요. 근데 뭐 얘 뭐라 그래요? 다당제를 위한 통합을 위한 이런 소리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유승민 프레임에 말려든 거죠. 아 정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게임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났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안철수의 병신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아, 지가 당한 걸 몰라? 수술 당한 걸 몰라? 여전히 해맑다는 거죠. 지금도 사태 파악을 못한 네. 건데 안철수는 아직도 그래서 유승민이가 사실상 지금 카드를 다시 한 장 휙 던지면서 받을래 말래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네. 국감 끝나고 얘기하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정계 개편론에서 이 첫 수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네. 모든 야당 중에서 제일 파워맨이 돼버렸어. 그렇죠. 유승민이. 예. 네. 자기가 이걸 잘 봐야 키맨이 됩니다. 되고 나를 얼마나 비싼 값에 데리고 갈래 자당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하 소장이 그 사례로 들었던 이 케이스처럼 네. 지금 안철수는 유승민 졸개가 되어버린 거야. 맞아요. 근데 안철수는 그걸 몰라. 아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라는 말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모자라지가 않는데요. 안철수가 수술을 당했는데 수술을 당한 걸 몰라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주장을 하죠. 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단순한 오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수의 정보원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네. 근데 유승민은 이게 진짜 자기가 억울하면은 뭐 상대로 막 더 센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범띠다라고 하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맞아요. 네.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게? 갖고 노는 건데. 네. 아니 유승민이 또 입장에서는 자기 거짓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워딩 그대로는 안 했을 수 있잖아요. 돌려서 말했을 수도 있다. 네. 네. 뭐 호남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오십시오. 뭐 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2012년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드디어 알겠다. 네. 안철수가 썼던 수법 그대로 안철수에게 돌려주면서 그렇죠. 내가 너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낸 건데 안철수가 못 알아듣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2012년에 안철수가 뭐 친노 물러나라. 친노 물러나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해찬, 박지원을 물러나라. 근데 여기서 박지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지원은 2번이나 졸지에 물러나란 말을 들었고요. 똑같은 수법을 빠져나갑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인적 청산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저기 역대 안철수가 했던 말 중에서 저를 가장 완전 바짝 뜨게 만들었던 단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내가 언제 인적 청산하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였죠. 와, 근데 그게 지금 5년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안철수한테 그대로 지금 찍히고 있는 거죠. 명승부입니다. 유승민이 정말 대단한 검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안철수랑 지금 박지원 어차피 사이 안 좋은데 완전히 갈라쳐 버렸죠. 네, 맞아요. 예. 네, 적진을 완전히 분열시킵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은 박지원이 엄청 참았어요, 그동안.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끝까지 안철수 실드 쳐줬어요, 진짜. 그렇죠,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에서도 끝까지 안철수 실드 쳐줬었고,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 발로 물러나 주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애잖아요. 네. 찰스가 애인데, 애죠. 애는 그런 거에 또 맨날 박지원한테 그건 거예요. 자기가 계속 박지원 상황론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박지원 상황론을 들으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 무력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박지원 상황론 그러면 박지원을 자기가 잘라버리는 퍼포먼스 한 번만 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대선 기간 동안 끝까지 못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상황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지적 능력에 진짜 문제 있는 게 유승민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영원함 배제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바른당하고 통합을 당장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 네. 또 당내에서는 지역위원장들 일괄 사퇴. 지역위원장 가서 그게 잘 골 때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네. 안철수가 하는 말 행동을 보면 얘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정계 개편론을 보면서 정치인들끼리 주고받은 말들 있잖아요. 공격과 방어를 지켜봤는데 주로 공격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타격을 주는데 방어 쪽이 데미지를 입고 그에 상응하는 반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워딩의 황제인 박지원조차 지금 박지원 배제하고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주제 넘은 망언. 정보량이 빵이죠, 빵. 그렇죠.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 펄펄 날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음 에피소드에도 다루겠지만 홍준표가 얼만큼 수세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워딩들이 있으니까 2부도 네, 관심 갖고 자, 네, 청취해 주시기 일단 바랍니다. 안철수, 유승민 네. 한 번 더 가봅시다. 네. 자, 둘 중에 네.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일까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그 사실 누가 더 아쉬운지 몰라요. 둘 다 급하거든요. 네, 뭔가에 급하죠. 급한데. 이대로는 죽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 상황을 갖다가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말인데 모양으로 딱 보고 나니까 안철수가 한 100만 배 더 급하구나. 네. 가 돼버렸어요. 아니 뜬금없이 지역위원장 사퇴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괄 사퇴를? 근데 이게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관련이 있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 빨가벗고 엎드리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 지역위원장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합당 정지 작업처럼 보이잖아. 예. 네. 합당 정지 작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비루한 합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네네. 우리 받아주세요. 바른정당한테 들어가려면은 지역위원장들과 교통정리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자를 테니까 그냥 받아만 주세요. 이런 모양새서 됐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자기만 중요한 거야. 그 지역위원장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전부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해서 간 사람들인데 나름 가서 뭐 총선 열심히 뛰고 대선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들인데 잘라버렸어. 아, 정말 두 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 통합 과정에서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대선도 아니고요. 지금 총선도 아니잖아요. 네. 바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많이 해먹으려고 그렇죠. 싸운 다툼인데 한쪽이 그냥 그걸 무장해제 해버렸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더 아쉬운 쪽은 안철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안철수가 더 아쉽다고 보는 이유에는 사실 입장은 똑같아. 원래는 입장이 똑같은데 안철수는 빨리 대통령 나 대통령 돼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아쉬워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은 잃을 게 없는 거야. 유승민은 사실 지금 급한 게 뭐냐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11월 달에 11월 달.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유승민은 어떻게 하면 당대표가 되냐면요.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당 팔아먹자는 김무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을 지키자는 유승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유승민은 사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당의 가치와 당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2중 3중으로 유승민이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가 사실 지금 유승민 도우미가 돼버린 거지. 안철수 공부 좀 해, 좀! 게다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쳐요. 호남과 뭐 햇볕 정책과 박지원을 버리고 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으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남 국회의원들이 저기 지역구에 호남 국회의원들밖에 없는데 호남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죽으라는 말이지. 아니 버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럼 다 나가라 그럴까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고 맨날 그 동교동에 그거 다 들어와가지고 동교동에 고문단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영감이니까 나가세요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박지원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탈당하세요 할 겁니까? 아니면 뭐 그 박지원 상황으로 있던 당에서 뭐 당 뭐 무슨 회의 뭐 이런 거 만들어 최고위원이 뭐니 만들어 가지고 박지원 출당을 시킬 겁니까? 그냥 이 안철수는 지금 산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하기? 국민의당이 40석이고 바른당이 20석이잖아.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 더 의석수가 많은데 안철수가 기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윤가피가 말한 대로 빨리 대통령 되려면 저 20석을 빨리 붙여야 돼.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역위원장들을 이렇게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얘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할 때 김한길이랑 합당할 때 너무 쉽게 합당을 했거든. 날로 먹었죠. 네. 세상에 정치
정치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대표 시켜줘. 그러니까 공동대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국당 바당 탁 합쳐가지고 내가 시너지도 나고 유승민하고 공동대표를 일단 하는 거야. 여론조사 업체 전화해주고 이거 좀 많이 나오게 좀 넣어주세요 바이오스주. 그리고 이제 60석 되면 네. 산수를 한 거지. 네. 60석 되면 자 그다음 이제 대권 행보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또 이어가는 거지. 정말 이 초딩을 어떻게 하냐 진짜. 방금 진짜 논소련님이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40석 대 20석이잖아요. 네. 자 같은 조건이라면은 의석수 적은데 세가 약한 데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래서 원래도 지는 싸움을 지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원래 광파는 쪽이 센 거요. 사실 우리 문재인 대표가 전략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안철수한테 그렇게 당했겠습니까? 우린 지킬 게 많고 안철수는 지킬 게 없잖아. 잃을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찰스는 그 계산도 못해. 자기가 40석 갖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오히려 막 기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 원래 액면상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의 제일 두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철수는요 민주당에 흡수될까 두려워요. 그럼 자기는 죽는 거야. 자 유승민은 또 뭐가 걱정이냐? 자당에 흡수될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둘 다 굉장히 간절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정말 오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은 다 모든 게임에서 다 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박지원 탈당이 전제 조건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날. 그럼 진짜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화를 내 정상이지. 안철수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실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러니까요. 박지원 어떻게 보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안철수가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자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당제에 관심이 높아지. 일단 이 문장 한 문장을 구사를 못해요. 한 문장을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서로 완전히 네, 모순이죠. 호응을 못하죠. 예. 하지만 그와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도 나오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지금 이 문장을 쓰면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들어가면 화를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통합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지. 통합을 그르치게 하거나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거짓 정보가 유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승민한테는 욕을 안 하는 거야. 그럼요. 그냥 언론 탓하고 언론 도망가는 탓하고 거야. 마는 거야. 얼마나 절실하면. 그리고 바당하고 합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거야. 나는 이 말을 나왔으면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바당이랑 합친다고 그랬냐라고 화를 낼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를 그 전날 얘기했어요. 그 전날 네. 목요일 날 너무 이런 논의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문제 해결 중심이 정당돼 있고 뭐 다당제를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너무 이런 결정이다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되고 나니까 그거 들통나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통합 논의가 뭐 활발해지고 있다. 하고 있네 개새끼야. 뭘 너무 이런 논의야. 야 목요일까지 너무 이렀는데 금요일 되니까 안 이러냐? 무슨 씨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어. 아니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론이 다 났네요. 유승민 대 안철수 대 유승민 갑을 관계가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갑이야. 네. 근데 여기서 아까 공명과 주유를 얘기를 했지만서도 근데 비유 대상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좀 우리가 그 공명과 주유를 두 바꿔서 분을 조금 욕 빼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하다 그럼 얘기를 하고 영구와 땡치를 비교를 해볼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에일리언과 프레데터가 맞다. 네, 에일리언과 프레데터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에일리언이고 누가 프레데터냐? 전 정할 수 있어요. 네. 교활한 프레데터와 네.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전혀 데미지를 못 받는 에일리언이 지금 데미지 못 받는데 죽어. 아픈 줄 모르고 죽어. 안철수는 그러니까 통각이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를 말 그대로 후드로 패잖아요. 그럼 그 안철수가 후드로 맞으면서 나오는 이 체액들이 강산성이야. 그래서 안철수는 엄청 맞았는데 다치기는 상대방이 다치는. 이거 저거랑 비슷하네. 때리다가 지치는 거. 그러면 유승민도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네. 유승민은 어렵다니까. 오늘 결론 그 훌륭하네. 난영 난제야. 자,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양당 통합에 대해서 당내 리더십이 누가 더 셀까? 누구 말이 더 끝발이 있을까를 보면서 오늘 결론을 좀 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유승민이지. 야, 내가 얘기 나왔는데 안철수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러면 제가 좀 사실의 나열을 한번 해드릴게요. 안철수한테는 박지원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유승민한테는 김무성, 남경필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남경필이 이번에 쌍수를 짚으면서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남경필의 반대가 중요하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거에서도 후보는 바른정당 내에서요. 그냥 뭐 원희룡하고 남경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있죠. 네. 솔직히 지금 지역구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바른정당 후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남경필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번 11월 전당대회에서 남경필이 유승민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른팔이야. 오른팔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유승민도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고요. 또 김무성이 하도 거세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당 찢어진 걸 기정사실화했어요. 지 탈당해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다만 머리가 안철수가 너무 현격하게 나빠서. 아니, 유승민이 머리 좋다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상대방이 프레데터, 에일리언이다 보니. 하긴 그래요. 저 동네에서 머리 좋고 나쁘고 좀비들끼리 누가 더 머리 아이큐 좋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한테는 정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네. 국당 바당 합치면은 60석 이게 안철수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안쓰럽습니다. 이거 지금 합치면 40석이야. 지금 상황대로 가면 40석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40석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택도 없어요. 그리고 당권은 그리고 당내 주도권은 유승민한테 가.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당장 박지원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당과 바당이 합당하면은 바른정당에서 10명도 못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박지원이 전수조사하고 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일부와 일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당에서도 빠져나오는 인원이 최소 10명 지금 있다는 거고. 그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국당 찬성 의원들이 많다. 뭐 네. 그러고 뭐 권은희니 뭐니 하면서 이름 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내한테 이름 좀 들려보여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고 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에서 실제로 된다고 그랬었을 때, 그래, 바당 갑시다. 라고 할 국당 의원들이 몇 명 있겠어요, 진짜.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을 원하는 의원들의 특징이 비호남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원하는 사람은 권은희 정도인데, 권은희는 뭐 정무감각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냅두고. 네. 정할못이고. 네. 근데 뭐 호남에서도 뭐 찬성으로 나온 사람이 있긴 있더라. 뭐 김동철 같은 경우 이런데 주승용도 그렇고. 네, 주승용도 있긴 있죠. 거기도 뭐 완전 막 내놓은 사람들이라 가지고 뭐.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지능들을 가진 사람들은 뭐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철수가 지금 정말 초딩 안철수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 네. 아까 남경필 이야기 나오는데 남경필은 내 촉인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경기도지사 출마하려는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도 이런 동의합니다. 촉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촉이 좀 생깁니다. 무슨 네. 바른정당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냥 그 바른정당에서 자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충족되면 돼요. 저 서청원, 최경환 호랑이 좀 치워줬으면, 저 박근혜 좀 신박들. 출당시켰으면, 이 정도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분 포장지 씌우기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 없이 털고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다시 출마하는 게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는 훨씬 안전한 길인 거지. 그리고 지금 와서 아니 호남 지역구 당을 갖다가 호남을 버리고 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 뭐 너랑 별로 할 생각은 없어.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받아주세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당의 눈은 국당에는 진짜 거의 안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정말 국당바당 잘 합쳐졌으면 좋겠어. 합쳐져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프레데터가 있느니까 타고 들었다 이런데 저기 그러면 강산성 3개 맞아가지고 막 한번 보고 싶어. 정계 개편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한테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계 개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재밌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국당 바당이 합당하면은 큰일이다 뭐 이러면서 뭐 비상이다. 험난한 국회가 예상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아니, 뭐 저는 그것도 립 서비스라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또 눈 빨간 의원들 중에서는 야, 그런다고 국당 너네들 우리한테 오면 안 돼. 이 얘기를 갖다가 또 돌려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민의당 소속 중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엄청나게 화내면서 방어를 했는데 지금은 정발이가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렇지. 당원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와. 와. 오늘은 괜찮습니다. 이제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선해야 돼. 경선을 해야 돼. 그럼요. 네, 그럼요. 현역 의무 경선 이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역 의무 경선 이게 요새 사실 대부분 다 현역 의무 경선 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 현역 경선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봐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예, 룸사롱에서 공천을 나누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 국민의당 의원들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계 잠깐만 받아서 하면 그 작은 당이 올 때 이제 항상 그 뻗대 세우고 이러는 게 있다 그러는데 국당은 우리한테 뻗대 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항에 오는 적들에 대해서는 또 관대히 받아주는 것 정도야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전장의 도죠. 대신 에일리언은 오지 마. 당연하죠. 적장은 목을 베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야당 정계 개편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2부작으로 나눠서 첫 번째 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1화는 안철수 대 유승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홍준표와 내부의 적들이라는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은 같아. 네. 뭐냐면은 저거를 내가 낼름 먹어서 덩치를 키워야지. 맞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죽도록 본 장면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지지율을 잡아먹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죠. 뱀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빙글빙글 먹으면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서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잡아먹으려고 하여튼 네. 맞는 거겠지. 네. 하늘은 왜 공명을 내시고 또 주유를 내셨습니까? 이거는 네. 공명과 주유는 둘이 합쳐가 적벽을 네. 깼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었죠. 야, 너가 둘이는 뭘 깰래?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둘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 병신력 대 교활력으로 싸웠을 때 누가 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병신력과 교활력이 부딪혔을 때 와, 우리 승부를 알 수 없다.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 승부는 사실은 누구나 다 승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 놈이 승복을 안 해요. 맞네. 이게 문제야. 아니, 이게 뭐 어려운 장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난 대선 토론 때 얘기예요. 그렇죠. 네. 대선 토론 때 안철수가 진짜 준비한 갈고 가른 그 칼을 꺼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갚쳤습니까? 네. 그리고 MB 아바타입니까? 그러고 유승민한테 뭘 물었더라? 하면서 뭐 이런 걸 물었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승민이 픽 웃고 그야말로 말로는 그랬지만 점잖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안철수 뒤통수를 갖다 그대로 후려갈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안철수가 완전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어버버버하고 그럼 와 진짜 뭐 진 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열패감 이런 거를 눈꽃만큼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끝나고 난 너무 해맑아. 그걸 보고 내가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전통 속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몰라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맞아요. 오히려 갈 수가 없어요. 후드로 패기는 진짜 유승민이 있는 대로 후드로 팼는데 아무리 맞아도 안철수는 늘 해맑아. 네, 최종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정치신세계 윤가피입니다. 오늘은 하 소장님 모시고 그리고 권순욱 논설위원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확실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레전드 에피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저는 권순욱입니다. 소개도 안 시켜줘. 알아서 할게요.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야당발 정계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봐. 즐겁게 보면 되죠.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이합집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 딱히 좋을 것도 딱히 나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이죠. 결론을 내리고 가는데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헌정사상, 제가 헌정사상이라는 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헌정사상 이거보다 재미있는 정계 개편 관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정계 개편은 90년도 3당 합당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정계 개편을 당해버렸잖아. 그렇죠. 항상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요. 분리했고 그 뒤로 이제 또 괜찮았던 정계 개편은 DJP 연합 네, DJP 연합이 있었죠. 정계 개편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크게 그런 정계 개편 정치 질서를 판을 크게 흔들 만한 정계 개편은 사실 없었어요. 요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가 창당을 한 적이 있었죠. 공천에서 한번 발린 다음에 두 번 정도 창당을 한 것 같은데 찢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뭐 이런 형태의 작은 정계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게 찢어져도 재미가 없는 게 쩍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쩍 벌어졌잖아. 그래서 그 DJP 연합 이후로는 그래도 상당히 뭔가 규모가 좀 있는 네. 그렇죠. 네.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팟캐를 준비하게 된 게 일단 처음부터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솔직히 강 건너 불고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탄다 라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 재미도 있고. 사실 야당발 정계 개편은 예전에도 그 하소장님 출연했을 때 한번 우리가 예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 맞아. 라고 그 자세하게 얘기했었어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네. 저쪽은 선거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어그로에 어그로가 겹쳐져서 대단한 혼란이 일어난다. 그건 불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네, 했지. 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주제는 그냥 여기서 빼버리고 그냥 니네 정계 개편이 순조롭다고 쳐줄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먼저 그 정계 개편의 대략적인 와구가 어떻게 됩니까? 와꾸는 뭐 바른정당하고 국당하고 네. 합치는 거. 네. 그죠? 지금 그게 제일 핵심이죠. 네. 예, 거기 막 눈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극중주의 다당제를 엄청난 정치적 가치로 떠들던 안철수가 당 숫자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진짜 개그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도 얘는 그냥 한번 단어에 꽂히면 그냥 아무 정황이나 막 써버리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승민하고 막 이렇게 말을 다투다가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냐? 얘기하기도 너무 무서워. 이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일어나면서 네.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을 줄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아, 진짜 너무 바보라서 병신 같은 진짜. 소리 다 하고 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진짜 너무 바보 같냐. 근데 국방은 합쳐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계 개편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존의 몸부림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뭐 워낙 50% 지지율 달리고 있으니까 누가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거냐. 네.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네.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야당들이 합쳐진다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머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을 잘 보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순간 지금도 분열되어 있는데 각 야당들이 셋 다 분열되게 생겼어요. 6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측면에서 안철수 말이 또 맞네. 네. 아, 그러네. 다당. 국당 바당 네. 정상적으로 합쳐지면은 네. 정당 숫자가 줄어들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네. 당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모든 당과의 조합이 각 당의 분당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국당하고 바당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럼 국당 찢어져요. 그렇죠. 바당도 찢어져요. 근데 자당하고 바당하고 하잖아요. 그럼 역시 그 경우도 찢어져요. 또 근데 자당하고 바당하고 했을 때 자당도 찢어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친박 청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경우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복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조원진의 대한애국당입니다. 그쪽으로도 잘리면 어디 갈 거야. 그치. 미리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놨다. 조원진이. 오, 그 서청원, 최경환. 어디라도 가야지. 정치 그만둘 거야? 네. 어. 그 무소속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잖아. 근데 대한애국당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가치인
친박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정계 개편이란 것은 그 야당들을 더더욱 잘게 찢어놓을 수가 있다. 갈등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재미있는 이벤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더더욱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에서 좀 제일 중심적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이노끼 대 역발산. 자, 안철수 대 유승민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왜 안철수를 낳았고 동시에 유승민을 낳았는가? 자, 이때 이 피를 토할 자 누구인가? 일단 두 선수를 좀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안철수는 애가 무식해. 무식하고 뻔뻔해. 그렇죠. 어그로를 잘 끌어요. 유승민은 애가 안철수 찜쪄먹게 교활해. 요 정도 프레임을 먼저 설정드리고 영리하긴 시작하도록 하지.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쨌든 간에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만난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만났든지 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든지 뭐 바이버로 얘기했든지 어쨌든 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자 만난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물었으니까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왜 보냐 진짜. 왜 만났을까요? 이상 동몽? 이상동몽.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 네. 자, 현재까지의 이제 뭐 겨우 1회전이 끝났을 뿐인데요. 네. 1, 2회전을 봤을 때 누가 좀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으세요?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당연히 유승민이죠. 유승민이죠. 네, 맞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해야 될까요? 예, 예. 아, 이거는 네. 모양, 아니, 이제 정치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협상에서 승패는 모양에서 결정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네. 이건데, 유승민이 권을 던졌잖아요. 네. 야, 너가 이거를 버리고 기어 들어와, 이겁니다.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죠? 예. 네. 첫 번째로는 호남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박지원을 버려라. 세 번째로는 햇볕 정책을 버려라. 햇볕 정치를 버려라. 버릴 수 없는 것만 버리라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빨가벗고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라. 근데 참 안철수도 웃긴 게 안철수가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조작의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당과 바당이 통합을 하면은 20%의 지지율로 올라간다. 누가 봐도 바이어스를 잔뜩 이빨에 넣었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흘려가지고 분위기를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둘이 싸울 모델을 자기 혼자 다 만들었네. 자기만 땀 흘리면서 피곤하게. 그럼 유승민이 싹 기어 올라가지고 세 가지를 버려 임마. 일단 자기 마음을 들켰어요. 정치는 원래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또 하나가 진짜 웃긴 소리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은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식으로 지 혼자 막 애가 달아가지고 현재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어린애처럼 들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얻어맞은 거죠. 안철수는 지금 이미 국당 바당 합당 이후를 지금 막 자기 환상 속에 이미 그 세계를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고 전문 용어 생각만 해도 네. 와 이제 60석 되고 그렇지. 거기 이제 자기 당 대표 되고 대통령 야, 되고 씨,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거야. 뭐 네. 그런 환상 속에 네. 빠져 있는 거지.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몸신으로 쓴다고 하죠. 아이고 너무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자, 유승민이 안철수한테 세 가지를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네. 왜 그래. 버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좀 초보자